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 예고를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재건주와 관련돼서 제가 좀 한번 인덱스하게 영상을 찍어드리겠다라고 했고, 오늘 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사태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뭐 크게 이야기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고, 제가 그 앞전 영상에서 러시아 관련 사태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 뭐 쿠데타가 성공하거나, 아니면 쿠데타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이게 쿠데타가 장기화, 내전으로 확산돼서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2번이죠. 그러니까 쿠데타가 실패한 거고, 물론 뭐 자진해서 철수했다고 하지만 뭐 쿠데타 자체는 실패한 건 맞으니까. 근데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어떤 경우에든 간에 공통적으로 교집합은 하나 생긴다. 뭐가? 우크라이나전이 종전될 가능성 혹은 휴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번에 쿠데타 때문에 뭐 푸틴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지도 상당히 많이 위축되었을 겁니다. 바그너 그룹이 철수하면서 러시아 시민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면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해를 러시아인들도 지금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뭐 쿠데타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푸틴의 입지는 좀 좁아질 가능성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는 종전은 안 된다 하더라도 휴전의 가능성은 좀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은 사실상 뭐 기대만큼은 안 올랐지만 그래도 재건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온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대규모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동 쪽에서도 이제 수주는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이야기 드렸던 여기 보이시는 네옴시티 개발도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약간 덤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진행된, 그 변수가 아닌 상수는 네옴시티 개발 플러스 중동의 개발, 거기에 미국 IRA 법안으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 재편, 거기에 따른 뭐 재건주들의 수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재건주를 모아가야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철강주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철강이 수혜가 되지 않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사를 한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는 열형 강판, 그러니까 특수 강판도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재건에 사용되는 건 결국에는 열형 강판이에요. 이게 재건에 우크라이나 재건 얼마나 쓰이냐, 시장에서는 많이 쓰이면 한 3,500만 톤 정도가 쓰인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글로벌 지금 수요의 한 2, 3% 정도. 이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철강은 핵심은 결국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경기가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 그로 인해서 중국의 수요가 얼마나 느냐 안 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쪽보다는 철강은 좀 중국 쪽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건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강은 좀 별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철강주를 다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뭐 다음에 또 영상 하나 찍어드리겠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좀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관련 부분에 또 철강 관련 종목들도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철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제외하고 저는 어쨌든 요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에 네옴시티 개발, IRA 법안의 수혜가 될 수 있는 핵심은 재건주 내에서도 전력기기, 그 다음에 불삭기가 된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관련 종목들에 대한 섹터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굴삭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2차 전지의 최앞단, 그러니까 업스트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물을 캐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건 필수적으로 중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굴삭기 관련 종목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리라든지 뭐 흑연, 그 다음에 뭐 니켈, 그다음 코발트 뭐 이런 것들, 2차 전지용 소재들이 계속 지금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수요는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늘어나니까 많이 캐야 되겠죠. 근데 한편데 이거는 광물의 품위를 나열하는 겁니다. 이건 여기에는 이제 우리만 한정적인 건데 대부분의 광물들이 이런 식의 지금 품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품위는 흔히 말하면 그 광물 함유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예를 들어 뭐 니켈 광산에서 광맥을 캤을 때 뭐 한 10kg 정도를 캐면 예전에는 한 5kg 정도가 니켈을 뽑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품위가 많이 떨어져서 한 10kg 캐면 1kg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는 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10kg 캘 걸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50kg 정도로 캐야지 예전처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캐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더 많이 캐는 것도 중요한데 쉽게 캘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다 캐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뒤져보시면 뭐 니켈 광산이라든지 구리 광산들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큰 싱크홀 같은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캘 수 있는 데는 다 캤어요. 그래서 지금은 캐려면 더 깊게 캐야 돼요. 그래서 작업 환경 자체도 굉장히 점점 혹독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비의 성능이라든지 중장비 투입량이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굴삭기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이제 IRA 법안의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RA 법안 같은 경우가 미국 내에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의 주요 공장들 짓겠다라는 거고. 공장을 뭐 그냥 짓습니까? 사고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굴삭기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단지들, 육상풍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이거를 뭐 대규모 단지를 지으려면 거기도 역시나 텃밭기 같은 기초 자금을 해야 되고, 그때 당연히 뭐 불도저라든지 굴삭기 같은 것도 중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수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들 아시는 것처럼 BBB 법안이 지금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노후화된 인프라를 지금은 개선하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 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노후화된 도로와 교량, 그 다음 철도 교통,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중장비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굴삭기 수요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 미국은 또 부동산 경기도 바닥에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 신규 착공 건수가 느는 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택 공급이 워낙 안 됐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주택이 계속 이제 착공돼서 신규 주택이 시장의 공급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지금 미국도 지금 슬슬 다시 주택을 짓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주택 지을 때 굴삭기, 중장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굴삭기 관련 종목들은 지금 시점에서라도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대표적인 종목, 종목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이 수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종목들 한번 다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HD 현대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HD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이 두 종목이 그래도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사우디, 그러니까 중동에 다시 한번 제2의 중동 바람, 투자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대건설이 대규모 또 사우디에서 프로젝트를 따왔다. 그럼 내년부터 네옴시티가 또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다. 그쪽에서의 수준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굴삭기 관련 또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현대가 6조짜리 프로젝트를 따왔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현대그룹 쪽에서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성TC는 결국은 이런 그룹에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제가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광물을 캐려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혹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고장이 더 많이 잘 나겠죠. 그러면 소모품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쓰일 것이고, 그럼 진성TC 같은 것들의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외 주식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캐터필러. 제가 미국 주식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죠. 캐터필러. 그 다음에 디어.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굴삭기도 좋은데 저는 이걸 더 좀 핵심으로 보긴 하거든요. 전력기기입니다. 이건 역시도 보신 것처럼 일단 굴삭기와 관련된 부분이 했었던 네옴시티 개발에도 수혜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수혜고, IRA 법안에도 당연히 수혜고, 거기에 원전, 여기에 최근에 플러스 돼서 뭐가 들어간다? 슈퍼차저. 여기에도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IRA 법안과 관련돼서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리파워 EU를 통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미국도 많이 하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신재생을 많이 합니다. 신재생뿐만 아니라 뭐 원전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 발전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발전소가 많이 지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전기를 생산한 전기는 결국 송전을 해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뭐 이렇게 수소가 많이 발전하면 이게 이런 송전보다는 수소를 통해 가지고 또 이동하는 방식이 생기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방식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송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기 선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발전소가 많아진다. 그러면 충전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고 충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변전소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변전소가 많아진다라는 건 변전소에 들어가는 변압기, 차단기가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전소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배전소까지도 이제 진행되면서 이런 전력기기와 관련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앞서 이야기드렸던 미국 같은 경우, 유럽도 동일합니다. 최근에 노후화된 이런 전력망 같은 것들을 지금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또 전력망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전력기기 수요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송전망뿐만 아니라 배전망까지도 꾸준히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만큼 에너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발전소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결국엔 발전소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전, 송전에 관련된 부분의 투자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변압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죠.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거기에 뭐 당연히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가 가장 이제 국경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수입하기 편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미국 내에서 변압기를 꽤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워낙 변압기를 만드는 인건비가 비싸지다 보니까 다 외부로 해외로 많이 이제 지금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수입을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의 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를 좀 제외하지만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변압기 관련 부분을 반덤핑을 매깁니다. 특히 이거는 또 중국을 좀 겨냥한 게 있거든요. 중국이 상당 부분 아닌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8% 정도를. 근데 이제 중국을 어쨌든 겨냥하면서 반덤핑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의 공장이 인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보시면 효성중공업과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이 각각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반덤핑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보신 것처럼 변압기 가격인데 정말 미친 듯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게 그럼 내려올 수 있을까? 쉽지 않다.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변압기에 들어가는 주 원료 중에 하나가 전기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강이에요. 이거를 지금 생산하는데 이것도 지금 쇼티지입니다. 전기강판 수요가 여기 말고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딸려요. 그리고 양질의 전기강판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도 많지가 않습니다. 글로벌적으로 한 4개 회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쇼티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압기 가격은 계속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거기에 국내 변압기 관련 기업들도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인데 이거는 슈퍼차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미국 내에서 지금 이제 슈퍼차저로 표준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이 급속 충전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 자체가 변압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완속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설치되어 있는 거.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추가적인 변압기 설치가 필요 없어요. 그냥 220V 그대로 그냥 꽂아서 쓰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거 전압을 뭐 승합을 한다거나 변압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꽂으면 됩니다. 하지만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이걸 승합을 해야 돼요. 아주 이걸 급속으로 충전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아와서 이걸 승합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승합을 하기 위해서는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 충전 시장이 커진다는 것 자체가 또 변압기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계속 급속 충전 시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 이건 역시도 테슬라의 슈퍼차저와 관련된 부분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인데요. 요거는 조금적인 좀 선별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 성향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좀 큰 게 좋아. 그러니까 중대형, 초대형 관련. 그러니까 뭐 엄청난 큰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네옴시티처럼 이번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따온 이 플랜트, EPC나 이런 데 대형 공장 같은 경우는 초대형 변압기가 필요하거든요. 뭐 해상풍력 시장이라든지 대규모 뭐 태양광 발전 단지라든지 이런 단지가 있을 때 아주 큰 1차 변전소 같은 경우도 초대형
초대형 변압기가 필요해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초고압 직류로 충전하는 게 지금 좀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초고압 변압기가 필요해요. 자, 그럼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우리나라에 두 회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요 회사. 물론 글로벌적으로 요 회사가 있겠죠. 여기에 도시바도 포함이 되고, 아무튼 요 회사가 있습니다. 요건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 효성중공업은 초대형 변압기를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아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에너지 수요 이런 거 초고압 변압기가 확실하게 많이 필요하겠다. 나 이게 매력적으로 보여라고 생각하시면 요걸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수혜가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면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게 뭐예요? 통신망과 전력망이잖아요. 전력망을 제대로 깔기 위해서는 다시 깔려면 변압기가 거기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NS 일렉트릭과 그 다음에 재룡전기는 중소형 변압기를 주력으로 생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노후화된 인프라를 많이 개발하고 특히 나는 테슬라의 슈퍼차저와 관련된 부분이 좀 관심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그쪽에 좀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면 NS 일렉트릭과 재룡전기를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오케이 근데 결국에는 전력이 많이 쓴다는 건 전력망도 많이 깔려야 되지 않나라는 거잖아요. 일진적이 여기는 지금 없지만 제가 안 썼네요. 대한전선 이런 전력망 전선 관련주도 저는 관심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또 중간중간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재건주 관련 이슈를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를 좀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제가 이거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재건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종목을 소팅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걸 보고 한번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아닌 분들은 구독을 눌러 메이커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